그럼 오늘의 이제 핵심인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영일 교수님이시고요. 홍영일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박사를 모두 이제 전공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서울대학교에도 강의를 나가고 계십니다. 쓰신 저서도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청소년의 행복 수업을 위한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이 행복하기 위한, 또 학부모님들이 행복하기 위한 미래 행복을 위한 강의를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전에 이분 강의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나가서 들었는데요. 토요일에 쉬어야 되는 거 토요일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나간 것이, 연수에 참여한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되게 저한테 의미 있는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을 모셔서 같이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토요일날 제가 했던 강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교육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초점을 두어서 강의를 했고, 근데 그 강의의 끝이, 그 결론이 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뭔가 산만하거나 시끄럽거나 막 이런 분위기가 창의력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핸드폰 소리 올려도 미안해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일어났는데 알람. 알람도 좋습니다. 일부러 가끔 그런 자극을 하셔도 돼요.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은 이 루틴이라는 반복적인 업무에 성과를 내는데요.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책상이 되게 이렇게 메시하다거나 지저분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성과를 내고, 미래 사회 인재가 되기를 원하시면 막 내놓고 막 정신없이 키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막 공부하는데 옆에 가서 딴지를 거는 게 좋은 자극입니다. 얘들 막 뭔가를 막 하라고 일을 시켜놓고서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서 막 정신없게 하면 엄마 도대체 왜 이랬다 저랬다 해 라고 하는데, 그게 그 아이를 창의적인 아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니 요새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예술가들은 자극을 일부러 그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런 자극을 주는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그런 트렌드가 있죠. 저희 딸이 6학년인데 일로 보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까 교장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그 미래 교육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교육 방법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이기도 하고, 혹은 제가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 있으니까 행복교육의 전문가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 분야 말고는 저는 완전 젬병이에요. 심지어 우리 딸이 6학년인데 엊그제 10월 17일 날 재원절이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기분 좋게 해줄지를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딸이니까, 큰아이가 딸인데 둘째는 아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우리 연구실에 우리 연구 팀원 중에 아이 넷을 키우는 애 엄마가 있어요. 제가 대학원 후배인데, 그래서 거기 중학교 1학년, 5학년, 3학년, 1학년 막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 오늘 생일인데 선물 뭐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여학생들은 이렇게 왜 분 바르는 거 있잖아요. 선크림을 그런 식으로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주면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무슨 선크림 이렇게 발라? 생각했는데 어디서 사? 그랬더니 올리브영에 가요. 그래가지고 올리브영에 갔더니 콩순이 그려져 있는 걸 사라고 그랬는데 그게 또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 이모티콘 있는 거를 사가지고 그날 집에 가져갔는데, 며칠 전에 홈플러스에 가서 저희 집사람이 우리 딸 이제 옷 이렇게 막 이런 셔츠 같은 5,000원짜리 이런 거 사주다가 그걸 사달라고 했는데 집사람이 야 이 비싸 넌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거절당한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딱 가서, 그것도 저녁에 이제 외식한다고 가면서 차에 딱 태웠는데 쇼핑백이 있고, 저희 딸은 이게 뭐야? 다 엄마 줬는데 야 그거 네 선물 아니야? 그래서 딱 펼쳐보니까 그게 딱 들어있는 걸 보고서 얘가 오늘까지 막 행복한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더 엎드리면 올라가서 스스로 모니터링 하려고 항상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프롤로그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거냐면, 오늘 주제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 하려다 말았구나. 아까 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의 그 강의의 가장 마지막에 메시지가 뭐였냐면,
결국은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는데 사람들이 창의적인 인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 기법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어떤 과제를 딱 준 다음에 중간에 막 딴지를 거는 거죠.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서 그러면 되게 정신이 없는데 그러면서 감각이 살아나면서 생각지 못한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서 기가 막힌 결과물들이 나온다 이런 건데요. 근데 이런 훈련을 한 다음에 다시 내버려두면 혼자 그게 잘하냐? 잘 안 돼요. 그래서 창의성은 테크닉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최근에 밝혀지기 시작한 건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행복해질 때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그런 그 생각이 돌아가게 되고 직관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3년 됐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세월호 참사를 겪고 상당히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와 같은 여러 재난들이 발생할 때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 늘 긍정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매세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합니다. 멘붕에 안 빠져요. 소위 멘탈 붕괴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존력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도 살 줄 알지만 위기 순간에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창의성을 더 잘 발현한다. 그러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가장 첫 경은 행복 교육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 것은 저희 연구소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는 정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이전 그 박근혜 정부가 설립하기 전에 저희 연구소가 먼저 생겼고요.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이 행복 수업 혹은 행복 교육은 행복이라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윤리나 도덕 수업처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습관을 길러주는 그런 식의 수업입니다. 그 스스로 행복을 깨닫고 어느 행동, 습관, 패턴에서 자신들이 행복한가를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런 삶을 이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 올라가고 창의성이 올라가고 그런 결과들을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은 그 심리학자나 경제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행복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을 하는데 엊그저께 끝낸 저희들의 연구 결과 하나를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대한민국 중장년의 일상에서의 행복. 헤이데이 매거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창간된 지 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걸 처음 알았는데 타겟이 예를 들어서 서점에 가면 옛날에 여성 중암 아니면 우먼 센스 이런 것들은 여성분들이 타겟인데 이것은 남녀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매거진이더라고요. 헤이데이. 근데 여기서 저희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이 매거진이 작년에 창간 2주년으로 대한민국 중장년의 성보고서 우리 옛날에 무슨 킹제이 보고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되게 그 반응이 좋았다고 하면서 올해는 창간 3주년 이벤트로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와 함께 우리나라 성인들의 행복에 대한 리포트를 내고 싶다 찾아온 거예요. 예산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했더니 저희가 2천만 원이나 준비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턱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연구하기에는. 행복연구는 단순히 이렇게 설문지 나눠주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는 식도 아니고요. 단순히 한번 관찰해서 하는 그런 실험도 아니고요. 요즘에 실험 방법이, 연구 방법이 훨씬 더 세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억 정도 돈이 들어요. 한 번 하려면. 저희 연구소가 돈이 되게 많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인문대, 사회대, 다른 연구소들 예산을 1년, 연간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예산이 많은 연구소가 저희입니다. 1년에 10억에서 15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는데요.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 매거진이 요번 달에 저희 연구 결과를 실었는데 심해진 씨를 커버 스토리를 실은 거예요. 그러면 제목이 현재 집중하는 삶, 심해진. 그래서 선명한 삶을 살아오는 심해진에 대한 이 리포트가 실려있는 거죠. 그러면서 심해진 씨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인생의 전성기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가장 적고 예뻤던 시절로 치자면 20대가 전성기겠지만, 그런데 자기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때를 전성기라고 한다면 글쎄요, 저에게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게 전성기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뒹굴뒹굴 할 때, 촬영장에서 동료들과 수다를 떨 때, 그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느끼는 설레임, 이런 느낌을 기준으로 전성기를 논한다면 본인은 수시로 전성기를 맞이한다고 말하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 결과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에 들어온 것이 데뷔 31년 차인데 돌이켜보니까 어떠세요? 라고 질문하니까 심혜진 씨가 대답하기를 아이고 흘러간 시간을 붙잡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더 중요한데 라고 말하는데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한 겁니다. 요새 뭐 이렇게 오늘을 살라, 뭐 오늘 행복한 아이가 내일 더 행복하다, 악동 뮤지션 부모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끊임없이 요즘에도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남들이 다 오늘을 살라고 말하는데 내일을 살라고 말을 합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이 다 오늘을 살라고 할 때 꿋꿋이 고진감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10대 자녀를 둔 50대 가장들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살만한 나라로 만든 주역이죠. 사실은 이들 덕분에 우리가 이제서야 비로소 행복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덕분이고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고생을 한 거죠. 자, 어떻게 연구를 했냐?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측정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몇 명을 대상으로 했냐면 총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해가지고 48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실시간 측정을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하는 겁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니까. 자, 핸드폰에 띵동 하고서 메시지가 이렇게 떠요. 영어, 이게 원래는 이제 미국식 프로그램이 되는 우리로 가져온 건데 How do you feel right now?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면 여기에 very happy, 여기는 not happy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손가락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딱 놓는 거야. 내 느낌을 그만큼 느낀대로.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면, 그러면 이제 어디에 있으니까 뭐 직장에 있다, 뭐 하고 있으니까 뭐 일하고 있다, 뭐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몇 가지를 묻는 거죠. 누구랑 있습니까? 몇 명이랑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에 3번씩 2주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실험에 그 480명 중에 여러분이 참여한 거라 그러면 1인당 10만 원씩 사례비를 드려요. 그래야 하겠죠, 그렇죠? 이거 되게 귀찮은 거거든요. 저도 지금 자율적으로 실제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연구소가 있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한 2, 3일에 한 번 응답할 정도로 평소에는 바쁜데 내가 이거 할 새가 없어 하면서 계속 이제 미루게 되거든요. 사례비를 주고 하니까 10만 원씩 480만 원이면 480명이니까 얼마예요? 적어도 이 사례비만 5천만 원이 나간 거죠. 그리고 연구자 인건비, 분석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서치 회사에 주는 돈 해가지고 거의 1억 가까이 들어서 한 연구 결과 지난 한 달 전에 2주일 동안 한 겁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성인 남녀 중에 여자는 30대, 남자는 50대가 가장 안 행복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남자들 50대가 좀 심각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든 집단 중에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부모님 살아계셔서 봉양하고 밑에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낀 세대 가장 부담이 큰 거고요. 여성은 30대가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가장 큰 거예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네요. 저희 집사람을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육아와 가사가 가장 극에 달하는 그런 시기죠. 근데 다행인 것은 저희가 이제 60대까지 조사를 했잖아요. 여성은 50대가 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회복이 됩니다. 남성은 60대가 되면 이제 남자가 가장 힘들 때 여자는 이제 먼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집에서 여자가 안정이 되면 남자가 따라서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마음이 힘드시거나 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20년 안도 안 돼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회복이 된다. 자, 그 나눠드린 자료집의 첫 페이지에 이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손가락으로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했을 때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이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가지고 체크를 하잖아요. 그게 오른쪽 끝에가 10점이고 왼쪽 끝이 0점인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9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넥스트 눌러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행 중이래요. 어떤 사람은 7점이라고 응답했는데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직장에서 일하는 중이다. 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활동이고 이쪽 왼쪽으로 올수록 행복감이 떨어지는 활동인데, 자, 눈으로 보시기에 행복감을 높이는 활동이 몇 % 정도 차지하는 것 같으세요? 이 동그라미의 크기가 응답 빈도수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작은 거는 우리가 그만큼 그거에 별로 투자하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응답률이 적다는 거니까. 자, 여기서 행복감을 높이는 일과 떨어뜨리는 일을 나누어서 합쳐보니까 25%, 75%, 4분의 1, 4분의 3. 아,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쏟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업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30%를 차지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행복감을 하루에 30%는 어쩔 수 없이 까먹고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일하는 시간은 안 행복한 시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평균을 가지고 현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저렇게 평균으로 퉁쳐서 설명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니 똑같은 업무 시간의 행복감인데 이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무엇에 따라서? 자율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마트폰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얼마나 스스로 자율감을 느끼십니까? 예를 들어서